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시군이 추진하기로 한 특별 지자체 설립도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 23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곳, 중학교가 3곳입니다. 전라북도가 친일 논란으로 사용을 중지했던 전북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전북 아리랑엔 아리랑의 선율에 지역 특색과 정서 등이 담겼습니다. 매년 수억 원을 임실에 기부한 익명의 3계면 천사가 올해도 4억 5천만 원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23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곳, 중학교가 3곳입니다. 시군별로는 군산과 김제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창과 부안이 각각 3곳, 진안과 순창, 임실이 각각 2곳, 남원과 익산, 무주가 각각 1곳 순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 지난 10년 동안 이어졌죠. 그런데 또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주변 시군이 추진하기로 한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갈수록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논의 안 한다 해서 논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에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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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하여 시민 의뢰를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김제 미래의 명운이 달려있는 새만금 우리목 찾기에 온 시민이 합심하여 새만금 2호 방교제 관할 확보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새만금 앞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및 수변 도시 관할권을 가지고 인근 시군과의 험난한 다툼이 예상되는 백적 간부의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김제 시민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307억의 2호 방조제 확보는 새만금 내측과 신항만 관할 결정에 교두부를 확보한 것으로 이토록 새만금을 김제시의 미래이자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관할 확보와 더불어 각종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권 4대 도시로 홍보하는 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규제를 비롯한 군산 새만금 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계속해서 내부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한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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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전라북도가 작사와 작곡가의 친일 행정 논란으로 사용을 중지했던 전북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사용을 중지한 지 4년 만에 공개된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엔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 선율에 지역 특색과 정서, 미래상이 담겼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도내에서 풍류학교를 운영하는 국악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가 작사, 작곡한 전라북도 아리랑을 기증받아 편곡 개사했습니다. 여기에 독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와 국악인 당수미 명창의 음색을 곁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 누리집을 통해 2분 20초짜리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3개의 면이 아버지 고향이라고 밝힌 익명 기부자가 임실 지역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임실군은 익명 기부자가 지난 2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코로나와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작년보다 더 많은 기탁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향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12억 5천여만 원을 임실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1,200여 가구에 5달 동안 기부금을 나눠 지급할 방침입니다. 남원시가 주택과 농지를 빌려주고 영농교육을 제공하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가 아닌 지역이나 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살거나 남원시에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 20세부터 65세 이하 시민입니다. 모집 규모는 총 10가구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보름까지 남원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 귀농인촌들이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교육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 이어 올 초에도 이 협치의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의전원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협의체를 지난 26일 재가동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지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쌀값을 물가 정책과 연계해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전국 해양수산 발효식품 대전에서 부안의 한 젓갈 제조업체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 대표 이상해 씨는 부안 대표 특산품인 뽕과 젓갈을 재료로 한 뽕잎 어리굴젓과
뽕잎 조기젓갈 등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치유식품진흥회와 삼수령 전통주 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장유발효인 협회가 주관한 올해 대전엔 전국에서 7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정읍시가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잇따라 시행합니다. 건강관리와 문화 등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생생카드를 지원하고 다용도 작업대와 고추 수확차 등을 지원하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도 신청을 받습니다. 또 출산한 여성 농업인을 위해 도우미를 보내 일손을 돕는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과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도 손쉽게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 오염의 주범이자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 문제를 일으킨다며 건강을 위협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한 회수 재활용하는 비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